자, 여기까지 CPU의 멀티코어, 멀티스레드 설계, 그리고 클럭 속도를 통한 성능 향상 기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이것과 별개로 또 다른 성능 향상 기법도 있습니다. 바로 명령어 병렬 처리 기법입니다. 이 명령어 병렬 처리 기법을 이용하면은 CPU의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어 병렬 처리 기법, 줄여서 ILP라고도 줄여서 불러요. 이 명령어 병렬 처리 기법은 현대 CPU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매우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명령어 병렬 처리 기법,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는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명령어 병렬 처리 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어 병렬 처리 기법이란 여러 개의 명령어를 동시에 처리해서 병렬적으로 동시에 처리해서 CPU를 한시도 쉬지 않고 작동시킬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령어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 명령어 파이프라이닝, 나아가서 명령어 병렬 처리를 이해하시려면 하나의 명령어가 처리되는 과정을 비슷한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번 비슷한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의 명령어가 처리되는 과정을 비슷한 시간 간격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어 인출, 두 번째, 명령어 해석, 세 번째, 명령어 실행, 네 번째, 결과 저장. 이러한 방식으로 명령어가 처리된다 라고 시간 간격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 이 각각의 단계 있죠? 각각의 단계. 이 각각의 단계는 같은 단계가 겹치지만 않는다면 CPU는 각기 다른 명령어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라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령어 1이 해석되는 동안에 명령어 2를 인출할 수 있겠죠. 명령어 1이 실행되는 동안에 명령어 2는 또 해석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같은 단계가 겹치지만 않는다면 CPU는 위와 같이 비슷한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진 각각의 단계를 동시에 병렬적으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명령어들을 병렬적으로 겹쳐서 실행하는 처리 기법을 명령어 파이프라이닝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공장의 생산 라인, 공장의 파이프라인과도 같이 이 명령어를 명령어 파이프라인에 넣어서 동시에 겹쳐서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이 명령어 파이프라이닝에서 조금 더 발전한 슈퍼스칼라라고 하는 명령어 병렬 처리 기법도 있습니다. 이 슈퍼스칼라는 뭐냐면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두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CPU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진 않습니다. 여러 개의 명령어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요. 그리고 이렇게 CPU 내부에 여러 명령어 파이프라인을 포함하는 구조를 슈퍼스칼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지원하는 CPU를 슈퍼스칼라 프로세서 혹은 슈퍼스칼라 CPU라고도 불러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파이프라이닝이 실패하는 사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파이프라이닝을 통한 성능 향상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프라이닝이 실패해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파이프라인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이 파이프라인 위험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위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어 위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구조적 위험 혹은 자원 위험이라고도 부릅니다. 구조적 위험이 있습니다. 데이터 위험은 명령어 간의 데이터 의존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모든 명령어들이 전부 다 마냥 겹쳐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전의 명령어가 끝까지 실행되어야지 비로소 인출 가능한 명령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때로는 다른 명령어에 의존적인 명령어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두 개의 명령어를 보세요. 명령어 1은 레지스터 2와 레지스터 3의 값을 더한 값을 레지스터 1에 저장해라 라고 하는 명령어였습니다. 그리고 명령어 2는 레지스터 1의 값과 5의 값을 더한 값을 레지스터 4에 저장해라 라는 명령어였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러한 명령어를 이렇게 동시에 겹쳐서 실행할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명령어 1이 해석되는 와중에 명령어 2를 인출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령어 2가 실행되려면 레지스터 1의 값이 저장까지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인출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명령어가 수행되기 이전에 레지스터 1 값을 인출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일관성이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로는 명령어 간의 데이터 의존성이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명령어 간의 데이터 의존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파이프라인 위험을
데이터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제어 위험은 뭐냐면 프로그램 카운터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파이프라인 위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령어 3을 기껏 인출을 해봤는데 명령어 2에서 해석을 해보니 명령어 5로 점프해야겠다 혹은 메모리 번지 어디로 점프해서 실행해야겠다 라고 해석을 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인출해온 명령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겠죠. 이렇듯 프로그램 카운터 값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으로 점프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변화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위험을 제어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오늘날의 CPU는 이러한 제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브랜치 프리딕션, 분기 예측이라고 하는 기술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위험은 뭐냐면 서로 다른 명령어가 같은 자원, 같은 구성 요소, ALU라든지 레지스터와 같이 같은 구성 요소를 이용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구조적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그쵸? 자, 여기까지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 CPU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